안녕하세요, 애호란학입니다. 11월 11일 그러고 보니 오늘이 빼빼로 데이군요. 요즘도 빼빼로 데이 많이 하나요? 촌에 있다 보니까 뭐 마트에서 그런 거 해놓은 걸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 작년 이맘때는 집 앞에 그냥 마트만 가도 막 빼빼로를 이렇게 쌓아놓고, 또 약간 대형마트에 가면 막 빼빼로 박스로 이렇게 하트 만들어서 굉장히 진열을 많이 해놓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선 전혀 체감이 없습니다. 아침에 교회 청소하러 가는 길이에요. 저만 청소하러 가는 건 아니고 아직 인테리어 중간이다 보니까 또 내일 예배 드릴 수 있게 이제 커튼도 좀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원래 진도가 좀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오늘 퇴원해요. 3일을 입원해서 어제 수술하고 오늘 이제 아침에 한번 치료하고 퇴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꼬매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길게 꼬맸어요. 그래서 아마 진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가 있어서 또 다음 주에 남편이 전념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예배를 위한 청소를 하러 가고요. 깜짝 놀란 게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브로콜리를 벌써 수확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고도 산책하면서 브로콜리 정말 조그맣게 한 방울토마토, 좀 큰 방울토마토만한 그렇게 열린 거 보여드렸었는데, 빨리 심은 데는 벌써 수확을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수확하는 건 아니고 브로콜리는 보고 크기가 알맞은 아이들만 자르고 또 며칠 있다가 와서 또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심고 양배추는 게으른 농부가 심는다 했는데, 양배추도 벌써 수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는 올해는 양배추를 심지 않을 것 같아요. 콩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콩 수확하고 나서 또 다른 걸 심는 건지,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죠. 내 밭이 아니라서. 뭐를 심은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또 보암직하지 않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겠고요. 이제 조만간 브로콜리를 이삭 주워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요. 정말 신선한 브로콜리를. 우리 호두가 잘 먹을 거예요. 지금 제가 브로콜리와 두부를 이렇게 이제 무쳐 놓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심심하게 그냥 밥 먹으면서 맨입에 먹는 느낌으로 먹어도 참 좋아서 제가 브로콜리 있을 때 가끔 하는 반찬이에요. 또 톳도 그렇게 하죠. 톳과 두부를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소금, 참기름, 마늘, 통깨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왼쪽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수확이 끝난 밭에 어떤 중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요. 밭을 갈고 이제 그름을 조금 해서 조금 있다가 또 어떤 모종을 심겠지요.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것들을 계절마다 보니까 그 재미도 정말 쏠쏠합니다. 그름을 치고 나면 조금 고향의 내음이 나기도 하죠. 그 정도는 애교로 그냥 넘어갑니다. 하루 정도 살짝 나고요. 또 그것도 방 안에 있으면 안 나고 밖에 나갈 때 한 번씩 나는 건데 그다지 심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군가의 밭에 거름을 뿌렸구나, 또 땅이 비옥해지겠구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틀 동안 남편이 없이 잠을 잤어요. 전에 한번 남편이
전라도에 일을 하러 나가서 3주인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9일 정도, 9일인가 아무튼 더 길게인가 이제 친한분이 요양하러 오셔서 그때 같이 있었고, 또 가시고 나서 혼자서 이제 한 일주일 뭐 넘게를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일단 그때는 4월인가 그랬기 때문에 해가 길었고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날씨 갑자기 추워지고 5시 반 정도 되면 밖에 나가 있기는 조금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호두를 데리고 어제 하루 종일 있으려니 참으로 심심하더라고요. 보통 남편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가 빨리 지고 심심할 때면 둘이서 루미큐브를 두거든요. 근데 루미큐브 생각났다가 혼자서 루미큐브를 둘 수도 없고, 다행히 어저께 싱어게인을 TV에서 하더라고요. 본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 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노래 프로가 너무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싱어게인은 참 매력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무명가수 전도 있고 또 OST 조도 있고 또 어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조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정말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성대들이 많은지, 내 성대는 정말 성대도 아니야 이런 생각, 자괴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들거든요. 노래 프로를 보면.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는 싱어게인을 조금 봤어요. 보고 이제 호두를 밤 늦게 약을 먹어야 돼서 한 10시나 10시 반 사이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불자불 하다가 또 깨다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이 약을 먹이고 2층에 올라가서 싱어게인을 끝까지 보고 그러고 잤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온열 매트를 켜본 적이 없는데 항상 온열 매트가 반반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 쪽은 켜고 저는 안 켜고 잤어요. 근데 혼자여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인지, 날씨도 추웠죠. 날씨도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온열 매트를 한번 켜고 잤습니다. 아주 낮게 켜고 자요. 30도에 맞춰서. 그렇게 호두랑 이틀 밤을 보내고 오늘은 이제 남편이 퇴근한다라고 아까 문자는 아니고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들을 떼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아마 바로 교회로 올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교회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사흘 만에 집이 아닌 교회에서 남편과 상봉을 할 것 같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 글을 올린 걸 보고 또 남편의 그 다친 손가락 사진을 올렸거든요. 친정오빠가 일어난 건지 또 뭐라고 했더라, 묻어난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렇게 보냈길래 내가 미련과 묻어남의 중간쯤 아닐까 그렇게 보냈어요. 엄살이 없어서 좋을 때도 있어요. 남자들 엄살 심하면 진짜 조금 미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너무 막내인데도 혼자서 하려는 성향이 많고, 내가 뭘 좀 도와줄게 이래도 아니 나 혼자 할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의존적이 되고 남편은 점점 혼자 하는데, 이렇게 아픈 것도 저렇게 말을 안 하면 속상한 것도 있지만 서운하기도 해요. 내가 그래도 아는데 저런 건 나한테라도 와서 약간의 엄살은 애교를 좀 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소용은 없겠지만 그 손가락 잡고 내가 호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런 거 우리 남편 안 해요. 본인은 애교가 하나도 없으면서 또 애교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관점은 엄청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제가 애교가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애교가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여성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애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들은 다 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애교 없는 여자고 한번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다 나보고 애교 많대.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애교를 애교 있다고 하냐면, 그 연예인이 현영 있잖아요. 콧소리 막 내면서, 저는 그 사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한테 부리는 애교는 아니지만 조금 과하고 약간 불편하다 이랬는데, 그 정도 애교를 부려야 자기는 그게 애교 같다고 나보고 그렇게 애교를 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냥 나 애교 없다 소리 들을게. 그렇게 나의 그 성격이 아닌 오바를 하면서 애교를 하는 건 저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대로 살기로 했죠. 요새는 남편이 제 보면 애교가 있다고 느끼는지 없다고 느끼는지 안 물어봐요. 네, 그런 거 있죠. 안물? 이런 건가요? 안 궁금하고 안 물어본다. 안궁인가요? 하여튼 요즘에는 말도 너무 짧아서 그 짧은 말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세 자매 중에 내가 애교가 제일 많은데 남편이 나한테 애교 없다고 한 게 내가 서운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 서운해하고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그냥 이제 13년 차 부부로서 또 인생이 점점 익어가는 마일리지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 있는 그대로, 우리 남편의 무던함 그대로, 또 가끔 무뚝뚝함 그대로, 또 가끔 그 뭐라 그러죠? 남편이 약간 무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렇고, 아무튼 무던한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렇다고 또 저희 남편이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을 잘 하지는 않지만 저하고 있을 때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의 차이는 개인별로 관점이 있겠지만, 네, 저는 우리 남편을 말을 잘하지는 않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그날 일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자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고객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은 이 고객, 내일은 저 고객. 그런데 옛날에
발음이 아직까지 제가 덜 풀렸나봐요. 옛날에 주얼리 사업을 할 때는 그 가는 거래처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솔직히 50번도 넘게 들은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해도요, 제가 맞장구 치면서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들어줘요. 다른 부부들은 그렇게 안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왜 그렇게 들어주냐, 자기는 짜증나서 못 들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그걸 안 들어주면 우리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우주평화나 세계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줘야 우리 남편이 계속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거리가 있지. 그거 안 들어주면 우리 부부는 대화 단절이야. 우리는 스포츠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생활, 그날에 있었던 일, 그런 수다거리를 그냥 들어줘야 된다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주는 것도 보면 인내심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말 많이 해요. 이렇게 유튜브 하잖아요. 제 말은 이렇게 다 해요. 나머지는 우리 남편한테 제가 듣죠. 남편의 하루의 대화 수를, 단어 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남편도 마음이 좀 후련하지 않겠어요? 속에 있는 얘기들 다 해가면서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를 하러 가는 길 아직도 내 혀가 꼬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빼로데이 애월아나기였습니다.